안녕하십니까. 오는 6월 3일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까지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매일신문 배종찬의 적시본격 진행을 맡은 배초도사 배종찬입니다. 여러분들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레전드 박찬종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출연하셔서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의 큰 반향, 울림을 불러오셨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란 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재명 선고를 빨리 해야 된다고 호소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5월 1일 선고를 내렸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예상했다기보다도 이 사건의 성격 그리고 항소심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이 대선 전개되는 대선 국면 이런 걸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초부터 강조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633 원칙 1심 6개월 2심 3개월 대법원 3개월 이건 공직선거법의 강행 규정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에 우선하여 1심은 6개월 3 이렇게 돼 있거든. 그걸 널리 강조한 그러한 입장에서 최고법원의 수장이 책임지고 있는 대법원에서도 이 사건을 속결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건의 성격상 간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4월 7일 공개적으로 4월 30일 경에는 판결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4월 30일, 5월 1일 하루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다 거의 맞힌 셈이죠. 예. 아니 그 전에 촬영했던 영상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라고 일종의 영상 편지를 쓰신 셈인데 봤을까요? 그거는 그 책임 비서관을 통해 가지고 그 대법원장이 봤다는 게 확인이 돼 있고 작년 10월 달에도 제가 이 사건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권순일 대법관이 무죄 판결한 일체 공직선거법을 비롯해갖고 영장 기각 위정교사 사건의 1심 무죄 등 이 1년의 사법부의 이런 그 태도가 권위와 명예를 현재 실추시켰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혁명적 결단을 해야 된다 하는 걸 이미 작년 10월 달에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원장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가 내 이 보좌역이 걸어가지고 이 영상을 전했고 그리고 원장께 전했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 뒤에 제가 4월 7일 날 그런 방송 그리고 판결 나기 직전인 지난 목요일 금요일도 각각 이틀에 걸쳐서 조희대 대법원장께 그 이거는 파기 잡아내야 된다. 상고기각이라고 하는 건 나는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그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한다 그러면 이 사건은 1심에서 이미 2년 2개월을 경과했고 2심에서도 3개월을 어겨가 4개월 그러니까 도합 2년 6개월 만에 고등법원 판결이 난 것이니까 333 원칙도 그렇고 그러고 간단한 사건이고 또 대선 국면에 이 판결이 신속히 어떤 가닥을 잡는지 이루어져야 정치적 불안정성도 이게 극복하고 안정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 내 계산으로는 4월 30일이면 판결할 수 있다. 그렇게 다시 촉구했지요. 그랬더니 5월 1일로 기일이 잡혀가지고 지금 알려진 대로 파기환송 판결에 이르렀다. 저로서는 한 80% 제 주장이 성공했다고 봐야 되는데 뭐 100%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고요. 5월 1일 선고가 내렸는데 바로 며칠 전인 4월 26일 바로 매일신문 배종찬의 정치 폭격에 출연해 주셔서 생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박 변호사께서
2심은 말도 안 된다. 이건 유죄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읽은 판결문이 그대로 똑 설명하신 내용과 똑같았습니다. 근데 그건 뭐 누구의 안목으로 보더라도 특히 법조인의 안목으로 보면 2심 판결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말이지 대법원에서 당연히 이거 파기할 수밖에 없고 범죄 사실이 두 가지였거든. 예. 김문기 이게 개발처장을 모른다 하는 거. 그다음에 성남 거기에 백현동의 형질 변경을 이게 자연 녹지에서 준 저거지로 4단계 높인 것에 대해서 이게 국토교통부의 협박 또는 압력이 시작하는 거. 예. 이 두 가지인데 이 2심 판결은 어떻게 내리는가 하니까 주관적 인식 그러니까 피고인 이재명의 주관적 인식으로는 김문기를 알 수밖에 없다 하는 무수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말할 수 있다. 주관적 인식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백현동 문제는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다. 그러니까 고등법원의 그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 예. 모든 공직선거법 사건 다 무죄가 돼야 돼. 그렇잖아요. 나는 저 사람이 객관적으로 거짓말이 틀림없는데 주관적 인식으로 거짓말이라고 인식 안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저런 거짓말은 단순한 이견 개진이다. 그러니까 이걸 싸잡아 가지고 어떻게 대법원이 결론 내린가 하면 이게 선거인 그러니까 선거인 공직선거법상 유권자를 선거인이라고 하거든. 예. 선거인의 안목에서 봐 가지고 이것이 거짓말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거기에 중점을 두고 판단해야 된다. 그런 점에 있어서 김문기를 모른다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예.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백현동 형질 변경에 대해서 압박이 있었다는 것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제가 유의해서 본 것이 예. 그날 이 프로에 나와가지고 제가 이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그림 그려가지고 그 골프장 그 휴게소에서 오스트레일리아에 가가지고 여러 사람이 찍은 사진을 제가 이렇게 소개했죠. 그려가지고 접어주셨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이재명, 김문기, 유동규 있고 나머지 들어가 있는데 이걸 검찰이 확실히 같이 있었다는 증명하기 위해서 이걸 확대를 하려고 하니까 여기까지 확대를 하니까 얼굴이 작게 보이는 위험이 있으니까 요 나머지 거를 이렇게 꺾어갖고 요것만 확대해서 A4 용지에 맞춰가 제출한 거를 위조 조작됐다 하는 거. 그거를 대법원 판결에서도 위조 조작이 아니란 걸 인용을 하더라고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만큼 고등법원 판결은 애시 당초부터 이건 무죄다라고 하는 아주 고정관념을 갖고 무죄 이유를 찾다 보니까 이게 문법에도 맞지 않는 표현이 생기고 이와 같이 이런 것도 허위 위조된 것이라고 보기에 이르렀다. 이게 이제 대법원 판결인데 예. 제가 조금 아쉽고 그런 점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자판을 해야지. 자판을 해야지. 예. 그러니까 고등법원 판결이 이게 형편없는 것이다. 판결문 자체가 쉽게 말하면 엉터리다 이래놓고 다시 고등법원에 가가지고 뭘 더 조사를 할 게 있다 이 말이야. 뭘 더 조사를 할 게. 그러니까 파기환송할 때는 그래도 요 한두 가지 요걸 보완적으로 증거 조사를 하고 예. 그리고 유죄를 하든지 무죄를 하라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건 뭐 보완적으로 뭘 알아볼 것도 없고 그냥 이게 잘못됐으니까 깬다. 그러니까 다시 판결하라. 이 말은 무죄를 유죄로 바꾸고 형량도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고 하는 그 기본 선상의 틀 위에서 크게 높낮이가 없이 형량도 그렇게 정하라. 이 말이면 왜 대법원이 스스로 판결 못하느냐 이 말이야. 더 조사할 게 없지 않냐 이래야. 예. 고등법원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감정 증인을 검사 측, 변호인 측 한 사람씩. 그러니까 두 명의 증인만 이거 신문을 했는데 그게 감정 증인이에요. 다 법학전문대학 교수인데 피고인 측, 검사 측. 피고인 측은 나와가지고 이 공직선거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주장했고 예. 검사 측은 당연히 해당된다고 주장한 거. 요 증언만 듣고 모든 건 1심 법정에서 현출됐던 그 증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무죄라고 했는데 대법원은 역시 그 1심에서 채택된 그 증거를 기반으로 고등법원에서 감정 정인 두 사람 건 그건 뭐 그 별 증거로서의 증명력에 크게 영향을 줄 일이 아니잖냐 이게. 아하. 사실관계 유무죄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은 거다 이 말이야. 피고인 측은 뭐 일관되게 무죄라고 주장하는 파이니까. 그러니까 1심에서 현출됐던 그 증거, 예를 들면 이런 사진이 위조 조작됐다는 거, 위조 조작되지 않은 사진을 위조 조작됐다고 하고 이랬으니까 그거를 판단으로 대법원이 이건 무죄가 잘못되고 유죄라고 한다면 스스로 판단해야죠. 스스로 판단해야지. 근데 뭐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뭐라고 뭐 이제 뒷북치는 소리를 계속할 수도 없고. 예. 저에게 이제 문의가 많은데. 예. 그럼 고등법원에서도 그러면 다시 무죄 판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할 수가 있지. 그러나 그거는 대법원의 판례를 어기는 것이니까 절대 그 가능성은 없다고. 예. 예를 들면 땅과 하늘이 뒤집히는 무슨 정말 증거가 나왔다든지 예. 이러면 모르지만 맨 그 증거라고 판단하는 데는 대법원이 이거는 유죄하라고 했으니까 예. 유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고 이게 2심 판결이 이거 참말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원통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유죄로 인정했으면 그리고 100만 원 이상 그걸 유죄로 인정하면 100만 원 이상 이 벌금형이 최소한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은 나올 사건이니까. 예. 그렇게 됐으면 이재명의 입후보 자격에 대해서는 이미 그걸로 끝나버린 거야. 그 이렇게 시끄럽지 않다 이게 지금 후폭풍에. 예. 그리고 1심에서 유죄된 것이 고등법원에 가서 파기돼 가지고 무죄로 된 경우는 최고 5년 동안의 통계에 의하면 1.7%밖에 되지 않아. 거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거네요. 그러니까 지극히 희소한 경우에 네. 이재명이를 2심 판결에서는 이게 대마불사의 훈장을 예. 달아줬는데 대법원이 대마불사의 훈장을 이번엔 떼버렸다 이거야. 네. 그래서 대법원이라고 한다라고 누구나 해석을 합니다. 자, 2심에서 유죄가 나왔더라면 어떤 법조인은 법정 구속됐을 것이다. 모든 일이 정리가 됐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 점을 또 여쭤봅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판결문에서 강조한 건 허위사실 공표라도 일반인이 그냥 허위사실에 공표되어 있지만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정치인의 경우에는 선출 측의 경우에는 이 허위사실은 더 엄중하다. 이걸 또 강조했습니다. 허위사실이 그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로 확정 판결이 내려가지고 뭐 구속된 사람도 있고 또는 그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 이런 사례를 예. 제가 맡아본 일도 있고 제 주변에서 문의해가지고 이 사례를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이 이재명의 이 허위사실에 비교한다 그러면 정말 지엽적인 허위사실에 대해서도 다 자격상실력이 다 선고돼요. 내가 뭐 시간 관계로 길게 말씀 안 드리겠는데 예. 어떤 건설회사의 대표이사가 서울시 의원에 입후보해갖고 당선이 됐는데 상대방이 뭘 트집을 잡았는가 하니까 선거 공보에 이게 회사 대표 홍길동이면 홍길동인 내가 국가로부터 공로 훈장을 받았다 이렇게 표시를 했거든. 예. 근데 실제로는 회사가 법인에 대해서 훈장을 국가가 표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하고 개인하고 너 다르지 않느냐. 다르네요. 그러니까 네가 속하고 있는 법인이 받은 것인데 대표이사였다고 해서 네가 훈장 받았다고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게 허위다 이거야. 예. 허위지. 그거 갖고 시의원 자격 박탈돼 버렸어. 판결 나는 순간에.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굉장히 민감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거짓말을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추방한다 하는 그 대명제가 거의 고착화돼 가는 과정인데
서울고등법원이 이런 무리한 판결을 하니까 대법원이 깰 수밖에 없었다. 예. 자,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부의 이 결정을 보면은 위법이다가 재판관, 대법관 12명 중에서 10명, 위법이 아니다, 무죄다라는 의견이 2명입니다. 10대 2면 박 변호사님 압도적인 거 아닙니까? 압도적인데 예. 이제 이런 판결을 두고 그 대법관의 성품, 출신, 배경 이런 걸 따지는 게 민망한데 그걸 그 고등법원 판결을 유지해야 된다는 두 사람은 김명수 대법관 시절에 임명돼 가지고 예. 우리법연구회나 국제법연구회 소속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헌법재판관 중에도 그 출신들은 편향되고 이제 뭐 그런 비난을 받고 있는데 뭐 그건 대법관들이 뭐 자유지요. 편결하는데 뭐 그렇게 보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거의 전원 합의다 이렇게 보면 되죠. 10대2. 근데 이제 이 판결 난 이후에 그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지요. 후보와의 예. 그 태도입니다. 반응. 네. 예. 그래서 그 오늘 오전까지도 그 후폭풍에 대해서 민주당의 일대 폭격, 정치 폭격이 아니라 예. 민주당이 대법원에 대한 폭격 이걸 보면 말이죠.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쿠데타라고 해서 쿠데타. 아. 그러니까 이재명 이 후보는 그 판결 직후에 그 기자들에게 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 그러나 최종 판단은 국민이 할 것이다. 국민이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건 이제 6.3 선거에 자신이 있다는 표명도 되고 국민이 할 것이다 이랬는데 이 사람 말은 이게 곱씹어 봐야 돼요. 탄핵 반대 또는 찬성 이게 장외에서 격돌했을 때 탄핵 반대 집회에 모이는 인원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열기가 더 훨씬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긴장하고 이런 분위기 때 이재명 그 당시 대표가 한 말이 있어요. 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대해서는 이 광장에 집회에 모인 사람들의 그 반대 열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이 결정하는 것이다. 재판관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대법관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오.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재판관이 결정하는 것이니까 너희들 떠들어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재명 말은 국민이 심판한다든지 하는 말 또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라든지 또는 대법관 결정은 믿지 못한다. 국민이 해야 된다든지 하는데 이 국민이란 말을 어떨 때는 여기 갖다 붙이고 또 어떨 때는 여기 갖다 붙이고 또 어떨 때는 헌재를 옹호했다가 대법관들은 또 무시해버리고 이런 말이 오락가락하거든. 그 전혀 신빙성이 없다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말은 그 유명한 이 정치적 언어에 이게 족보에 오를 만한 말을 한 게 아마 배 대표도 기억하시겠는데 후보 시절에 경상북도 지역을 방문해가지고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 전두환 대통령도 상당한 업적이 있는 분이다. 그래서 존경한다. 이랬더니 개딸들이 와글와글 하니까 내가 박근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말했더니 참말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게 이재명입니다. 근데 이런 그 성정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내가 지금 여기 오면서 택시를 탔는데 65년생이야. 여기 경기도 양주 출신인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택시 기사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택시 기사 지금 오는 동안에 조금 전에 이게 형수하고 통화한 녹음록을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형수한테 온갖 욕설을 퍼부었잖아요. 아주 흉측한 말도 했지요. XX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대법원에서 실질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는데 어떻게 대통령 후보로 등록해갖고
그래 거기에 표 찍는 사람이 있다고 해갖고 그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냐 이런 말을 합니다. 네. 그러고 이 택시를 타고 오는 동안에 제 측근로서 여러 가지 저를 돕는 제 동지가 박근호 스님이 동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주변에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재명이 대법원 판결이 결국은 고등법원에서 유죄가 되고 하여간 순수를 밟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것이 확정 판결이 나면 대통령이 박탈되고 이러니까 예. 이걸 면하기 위해서 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피고인의 경우에 당선이 되면 재임 중에는 그 재판이 중단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이러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응해가지고 공직선거법상 확정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으로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후보 등록을 받아주질 않아요. 예. 그런데 이건 대법원에서 사실상 유죄를 인정했고 그리고 순수를 밟아도 그게 당선되더라도 유죄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국가적 혼란이 오니 이 사람이 후보 등록을 하면 후보 등록을 무효화하는 공직선거법상의 후보 등록 무효 확인 소송을 하고 거기에 따른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없느냐 하는 문의를 한다고 내 동지가 얘기를 해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못합니까? 그 제가 이거 순간적으로 내가 즉답하기는 어렵고 예. 우리 동료 변호사들하고 좀 의논을 해봐야 되겠는데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싶어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게 이제 후보 등록은 이제 5월 12일부터 하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하게 되면 이게 대법원에 의해서는 말이야. 이게 1심 판결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기준의 유죄를 사실상 인정한 것인데 절차상 고등법원을 거쳐서 다시 대법원에 오는 요 절차 때문에 후보로서 등록을 했다. 그러나 이게 당선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내다 보인다. 그러면 이런 국가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도 이 경우에 후보 등록을 취소하라 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이 필요한 것인데 된다 예. 하더라도 과연 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냐 뭐 이런 점이 있는데 자관 그런 논의까지가 있다 이거.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대법관이 판결하는 한 것은 결국 최종적으로 국민이 심판한다고 이렇게까지 해서 대법원 판결도 무시해버리고 그랬는데 민주당의 강경파들 행태를 보면 예. 김병기 의원이라고 출신 구역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즉각 이런 걸 페이스북에 올려가 한 달만 기다려라. 손볼 것이다. 그래요. 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대법원이 입법 행정권까지 장악하여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어디 두고 보자. 그 제목은 원래가 이것들이 이런 짓을 하느냐. 한 달만 기다려봐라. 그랬는데 그 약간 순화를 시켰지만은 결국 같은 내용이에요. 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이게 망발이라도 보통 망발이 아닌데 이게 죄가 되느냐? 그러한 일이 이것들 두고 보자. 한 달만 기다려라. 이 말이 형법상 죄가 되느냐 하고 누가 묻길래 된다고 그랬어 제가. 협박죄. 공무 집행 방해죄에 해당.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협박 폭행한 경우에 이게 해당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해서 이 판결에 불만을 품고 어디 두고 보자. 예. 한 달 뒤에 보자. 이재명이 당선되면 너희들 탄핵한다. 제적 과반수면 탄핵할 수 있거든요. 대법원장. 탄핵한다. 그럼 이 이상으로 협박이 어디 있나요? 네.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대법원장과 대법관 탄핵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지금 꿍꿍이 속 중에 하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가지고 예. 허위사실 공표 조항을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고등법원 하여간 형식상 진행 중에
또는 이재명이가 당선 전이라 하더라도 이게 통과되면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겠지만 만일 이게 통과되면 어찌 되느냐? 이재명이 당선된 후에 이게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 안 할 것이고 그러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게 돼. 하하. 그러니까 백지화 될 뿐 아니라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모두에게 예. 전부 이게 다 풀어주게 된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재명 후보는 재판이 진행 중인데 소급 적용이 됩니까? 범죄 후 형의 변경으로 처벌받지 않게 될 때는 공소 기각한다. 이건 소법 적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재판 진행 중이다. 범죄행위는 이미 2년 전에 이루어지거든. 예. 그러니까 지금 재판받는 모든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전부 공소 기각으로 백지화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기왕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선고를 받아가지고 5년 동안 공직선거권이 박탈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게 사면을 해줘야 돼. 그러면 이 나라가 이제 선거 때는 무슨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 거짓말 공화국이 되는데 이런 것도 지금 꿍꿍이 속으로 고려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자,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봅니다. 여쭤봐야 될 질문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 사퇴하라, 이낙연 전 총리도 사퇴하라, 또 이준석 후보도 사퇴하라. 사퇴 요구가 빗발치는데 뭐 사퇴는 안 하겠죠? 사퇴하라 한 것은 나는 정치 도의상으로 1. 그 다음에 대법원이 실질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 요 법률적 측면 두 가지를 고려할 때 양심이 있는 사람이고 양식이 있는 민주당이라고 한다면 예. 사퇴해야지. 사퇴하고 대체 후보를 내야지. 5월 11일까지 지금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그건 절대 안 하려고 이원총회를 해가지고 이게 대법원장과 대법관도 탄핵해야 된다. 그리고 검찰총장도 난데없이 탄핵 발의를 했고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탄핵 발의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상목 부총리가 사퇴했지. 사퇴해가지고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덕수 대행이 물러섰으니까 자동적으로 경제부총리가 서열상 권한대행을 맡았는데 3시간 만에 탄핵 발의를 하니까 사퇴를 해버렸어. 예. 그래서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됐는데 지금 국무위원이 20명인데 지금 14명으로 줄었어. 그러니까 4명만 더 탄핵하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 선거운동 기간에 만든 법을 거부권 행사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할지 모른다 그러는데 설마 네. 저게 막 가는 사람들이라도 4명까지 또 탄핵하냐. 그런데 저는 최상목 부총리 탄핵하는 것에 대해서 요게 몇 시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니까 뉴스에 크게 주목을 못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마하기 위해서 사표를 낸 게 그날 오후 5시인가 그럴 겁니다. 1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경제부총리가 서열상 권한대행이 됐는데 요거를 3시간 만에 바로 탄핵해 버리겠다고 발의를 하니까 탄핵 결의가 나면 업무 정지가 되니까 후임에 넘어가질 않아요. 맞습니다. 권한대행자가 없어지게 돼요. 예. 무정부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얼른 최상목 권한대행 3시간인가 4시간밖에 못했지. 그러니까 잘 기억이 없는데 그래서 사퇴해버렸어. 그러니까 이주호 부총리가 맡았는데 지금 경제부총리는 공석입니다. 예. 그런데 요걸 나는 얘기하려고 그래. 경제부총리 최상목이 어떤 일을 했느냐. 지난주일에 미국에 가가지고 통상 관련 트럼프의 통상 이른바 압력과 관계돼서 관계장관 미국 측 장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국은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는 얼개를 만들어가 귀국한 게 어제 그저께야. 2+2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지.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선거운동 기간에도 그나마 경제부총리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이 우리 경제를 지키고 통상 관련 협상도 좀 지켜내고 예. 단기간이지만
이 수문장 역할을 하는 사람까지 이게 대법원의 이 판결에 대한 보복적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탄핵을 발휘해갖고 후퇴를 시키니 예. 이 사람들은 나라도 국민도 없느냐, 경제도 외교도 안보도 없느냐, 나는 이 점에 있어서 비분관계합니다. 예. 이 점에 있어서 비분관계해요. 그래서 비판을 받았던 것이 바로 민주당의 줄 탄핵, 줄 특검이었고요. 정확하게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쪽으로 권한 대행이 넘어가지는 않았고 1일에서 2일로 넘어가는 자정까지는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직이 유지됐기 때문에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이 사표를 수리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박지원 의원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DJ는 빨갱이 소리 들어도 대통령이 됐다. 대법원의 이런 판결 별로 뭐 대수롭지 않다 이런 의미로 들리는 것 같은데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DJ 빨갱이 소리 들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통령 됐다. 글쎄, 박지원 의원의 말을 우리 배 대표가 무게를 둘 필요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를 오늘 정치 폭격의 그 논평의 대상에 박지원 의원의 말은 올리지 맙시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그거 뭐 무시해야 되지. 예. 아까 들었던 질문 하나만 여쭤보고 바로 이제 고등법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또 지난번에 26일 출연해서도 말씀하셨지만 2심 재판부는 완전히 엉터리였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은 그래서 1심의 판결이 맞다 이렇게 선고한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심 재판부의 판사들 계속 일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 양심에 맡겨져 있는 셈인데 예. 글쎄, 헌법의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이 조항을 내걸어 가지고 저는 황당무계한 판결을 하고 지금 이재명과 관계된 판결 결정이 황당무계하고 이재명에게 대마불사의 훈장을 달아준 게 몇 건 있지요. 이게 이번에 문제된 것은 2차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1차 공직선거법 위반은 경기지사 선거 때의 토론 과정에서 자기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예. 그랬느냐? 아니다. 이게 거의 사실이다. 이래가 기소됐는데 1심에서 최창훈 부장판사가 무죄 판결내고 예. 2심에서 유죄를 했어. 그런데 대법원에 가 권순일 대법관이 분명히 로비를 당했죠. 다 근거가 있으니까 변호사법 위반으로 지금 불구속 기소가 돼 있고 50억 클럽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1심 최창훈 부장판사도 180억을 김만배 대장동의 주범 이재명과 공범 관계에 있는 김만배가 180억을 투하했다 하는 게 법정에서 증언으로 유동규 증인의 입으로 이 말까지 나왔다. 그래가 자관 이건 막 냄새가 풀풀풀 나는 거예요. 예, 법정 정언입니다. 네. 아이,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 훈장을 달아가 정치적으로 살아나서 지금 나라를 이 꼴로 몰고 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위정교사 사건을 1심에서 위정한 사람은 유죄고 시킨 사람 이재명은 무죄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예. 여기 이제 고등법원에 가 있고 그다음에 구속영장 기각은 지난번 말씀드렸지요. 이유가 닿질 않아. 2020년 9월 20일에 국회가 체포동의안에 가결했어. 이걸 등에 업은 유창훈 부장판사라는 이걸 영장을 기각했어. 그때 구속됐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이 혼란은 막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건 네 번째의 어떤 판결에는 이게 딱 걸려버렸는데 이 시기가 참말로 미묘한 시기여서 글쎄 대법원장하고 10명의 대법관은 최선을 다했다라고 보여지고 고민도 많았겠지만 예. 이왕이면 또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왜 파기 재판을 못했느냐 이게. 아하. 아무리 반발하더라도 판결해버리면 그만이지 뭘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탄핵 때 어떻게 했어요? 반대 열기가 그냥 대단해갖고 이게 인용하는 판결 나면 나라가 뒤집혀진다 그랬는데 뒤집혀졌습니까?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니까 그게 뭐
그냥 받아들인다기보다도 그걸 그대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번에도 대법원은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지금 조용해졌을 거예요. 예. 박 변호사님, 그런데 민주당은 법원 행정처장을 국회로 불려내서 이번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에 대해서 7만 쪽 분량의 자료를 전달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물어봤습니다. 7만 쪽 분량의 자료를 전달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1심에서 증인이 수십 명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100장 묶음씩 한 700권 되는 모양이 돼 7만 장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이 리어카 같은 거 비싼데 이래가지고 실고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에 가요.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안 봐도 되는 것이 같은 증인의 같은 취지가 반복되는 거는 그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기초조사를 재판 연구관들이 빈틈없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증인은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 그리고 대법관 자신이 의심스러울 때는 그 기록도 다 봐요. 그러니까 7만 쪽이건 70만 쪽이건 안 봤다 하는 건 생터집 잡는 소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어디까지나 법률심입니다. 법률심. 네. 자, 그런데 지금 박 변호사님 보도 나온 걸 보면 2월 15일이 파기환송 재판 첫 번째 재판입니다. 지금 보도 나온 걸 보면 6월 3일 투표일 중에 양형 선고를 할 수 있다라는 지금 보도도 나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못할 바는 아니지. 네. 가능한 일이죠. 가능하지만은 고등법원 그 심리에 일단 어깃장 놓을 가능성이 있지. 저게 예를 들면 뭐 재판관 그러니까 법관 기피 신청을 한다라든지 기일 변경 신청을 한다라든지 소환했는데 불출석한다라든지 이제 이런 게 반복될 수 있는데 피고인이 두 번째 소환에 불응하면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는데 그날이 첫 길이란 말이야. 15일. 그 불출석했다. 그럼 두 번째 뭐 사흘 뒤에 또 한다. 뭐 이렇게 해갖고 6월 3일 이전에 판결이라고 하는 게 여기 형식상 형사소송 절차로 불가능한 일이 아닌데 그 실제로 물리적으로 가능하겠냐 한 데는 약간의 주저함이 있어.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6월 3일 이전에 고등법원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그 다시 또 대법원에 올라가 최종적으로 또 판결을 해야 되니까 그 대법원 판결은 아주 형식적이죠. 뭐 변론 길도 물론 대법원은 변론하지 않지만은 올라오자마자 그 다음 날 좀 오케이 해버리면 말이야. 그만인데 그게 6월 3일 이전까지 이게 소송 절차상으로는 다 맞추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어려울 것이다. 지금 보도 나오는 것을 보면은 5월 15일이 첫 재판인데 6월 3일 투표일 전에 양형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다는 보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지금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해서 대통령이 되면은 그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 재판을 중지한다. 이걸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중요한 건 헌법 84조입니다. 자, 이 부분은 아주 국민 여론까지 결부돼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끝까지 재판을 받아야 된다. 상당히 누군가가 당선되더라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또 인정과 승복을 못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 점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건 헌법에 위반되죠. 형사소송법에 그런 조항이 들어가면 헌법에 위반돼. 헌법 규정은 이게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에 대통령 당선돼도 그 재판은 계속된다는 취지가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헌법 아닌 하위 법률인 형사소송법에서 이걸 중단한다고 하는 것은 위헌인 법이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에서 저쪽에서 의석수가 많으니까 통과시키더라도 권한 대행이 이건 거부권 행사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거는 두려운 거는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그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투는 사람은 다시 헌법재판소에 이건 위헌 법률이라고 이렇게 다투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재명이가 장악하고 있지 않냐 이거야. 그러니까 6월 3일 대선 이래 이재명에 대한 이게 진정한 최종 마무리 싹쓸이 심판은 이재명을 낙선시키는 것이다. 그걸로 모든 걸 끝낸다. 네. 박찬정 변호사께서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래서 여쭤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자, 헌법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고 결과를 보면은 대법관 12명 중 10명은 미법하다, 유죄, 찬성, 2명은 반대. 자, 그렇다면 명예 대법원장인 박찬종 변호사께서 보실 때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문의 취지를 볼 때는 고등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시는지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80만 원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만 터무니없는 주장이. 네. 그러니까 파기환송 유죄로 파기환송할 때는 고등법원이 무죄를 했으니까 1심 유죄 판결을 연장선상에서 고등법원도 존중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법상으로 1심과 2심에 걸쳐서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증거. 예를 들자면 어떤 살인사건에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 냈는데 대법원이 이걸 유죄로 인정했다. 이랬을 때 다시 고등법원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저 하느님이 찍은 사진에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니라 하는 이런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대법원의 판례를 중시해야 돼요. 거기에 기속돼야 된다. 기속이란 말이 뭔가 하면 올가맨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고등법원이 대법원에서 파기된 아니 권순일 대법관이 2심 유죄를 무죄 취지로 판결해가 고등법원에 내려보내니까 고등법원 판사들이 속이 얼마나 쓰리겠어. 그걸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이 뭐 X 같은 짓들이야 이런 생각이 있지만은 대법원에서 그렇게 내려오니까 그 기속된다고. 그래갖고 무죄 판결했지. 그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반대편 이걸 유죄 판결로 내려보냈을 때 그거는 1심에서 유죄한 그 연장선상에서 판단해야 돼. 그리고 대법원의 유죄고 그 형량도 그 선상이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뭐 80만 원 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게 유죄인 이상 다른 사건의 판례와 비교해봐도 이거는 공직선거법상으로 최고 악질 중범죄자입니다. 왜 그러니까 1. 김문기 모른다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김문기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 끊었잖아요. 김문기 자살했습니다. 모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김문기를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이재명 입장에서는 김문기가 대장동 사건의 공범의 하나거든. 왜냐하면 실무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에게 늘 결제받은 사람이라면 이게 다 공범이고 공범이면 시장이 우두머리 공범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를 모른다고 하는 거 보면 야 이거 참 큰일 났구나. 자괴감과 자책감이 끼어가 자살했는데 모른다. 그 사람 발인식에도 안 갔어. 발인식이 그게 4년 전인가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날 발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부부가 산타크로스 복장을 해갖고 무슨 유치원이가 그 행사에 나서 뭐 찬송가 부르고 춤도 추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성이 제로야. 김봉기 모른다 이게. 그다음에 유한기라고는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었던 사람이 또 수사받던 중에 목숨을 끊으니까 물어보니까 그 사람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6명이 죽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김문기 모른다고 하는 그 배경에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악질이라도 보통 중한 범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 배경에는 그건 대법원도 인정한 것 같아. 그게 김인섭이라는 자의 측근의 로비에 의해서 80억 받고 200억 더 소동을 바람에 배임죄와 관련해 갖고 징역 5년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공직선거 위반 범죄 사실이 두 가지라 하지만 그 두 개의 배경에는 사람이 목숨 끊은 거, 그 다음에 엄청난 로비가 있었다 하는 거. 이걸 80만 원 말도 안 되는 소리. 실형을 선고해야 돼. 실형.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내린 바가 있습니다. 대선 관련돼서 몇 개 질문 마저 하겠습니다. 혹시 이재명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백 변호사님.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그건 이제 모든 소송 절차에 네. 그것이 이제 대법원이 어떻게 밟아야 된다 하는 거 딱 확정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렸기 때문에 예. 이게 뭐 형사소법 개정해가 대통령 당선자 소송 중단하든지 하는 뭐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으나 결국은 이 하늘이 판단할 거예요. 하늘이 누구냐? 천심이 민심이야. 민심이 이런데도 6월 3일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이게 나는 대한민국 하지 말자 소리야. 대한민국 하지 말자. 알겠습니다. 자, 이번 대선에 주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선고받은 날 1시간여 뒤에 한덕수 전 대행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 한덕수 전 대행, 한덕수 후보입니다. 이제 한덕수 후보의 출마,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경제학과 선배이십니다. 박찬종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같은 학교 뭐 내가 뭐 9년쯤 먼저 나왔는데 만난 일이 없어요. 예. 그 조우한 일도 없고 그 점은 윤 대통령하고 나도 조우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이제 선거는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후보 둘이 이제 이 사람들 그 민주당은 이게 뭐 후보 교체하거나 그럴 양식이 있는 집단이 아니니까 그대로 예. 뭐 등록한다고 보면 그다음에 국민의힘 당에서 누가 되든지 간에 한 후보가 되고 그다음에 한덕수 후보는 일단 무소속 출마를 했는데 이런 이재명의 당선되면 국회 행정부 사법부의 난동행위가 계속될 텐데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쪽이 대연합을 해야 되는. 나는 단일화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다고 봐. 단일화라는 말은 이게 자유수호 세력. 저는 이걸 말이죠. 우리 정치 폭격 시간에 이걸 분명히 내 입장을 밝히려고 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진보 보수란 말 우리 쓰면 안 됩니다. 민주당이 진보 정당입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당이 보수 정당입니까? 이게 보수가 정립이 안 돼 있어요. 보수 정립이 되어 있다고 하려면 현재 우리 헌법 질서와 체제가 상당히 공고화돼 있어야 그걸 지키는 것이 보수고 거기에 정책적 차이를 두고 차별화하는 세력이 있다 그러면 막 그 진보다 이렇게 불러줄 수 있는데 지금 우리 헌법 체제가 이게 견고하게 질서 안 잡힌 건 지금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좌우로 나누기에도 좀 적절치 않은데 일단 저는 자유 민주 질서를 지키는 세력과 이걸 파괴해도 그들의 사익과 집단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세력 막 그거를 좌우다 하여간 편의상 그렇게 나눕시다. 좌우로 나누겠습니다. 보수 진보라. 그러면 우로 갖고 지칭되는 자유민주 세력을 옹호하는 이 세력권에 든 모든 세력과 사람들이 대연합을 해야 된다. 단일화라 그러면 하나만 세우고 나머지는 이게 뒷장으로 물러서는 인상을 주는데 예를 들면 국민의힘당 선출된 후보하고 유력한 한덕수 후보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이게 그중에 한 사람을 자유수 우파 세력의 후보로 내세울 때 거기에 탈락한 사람은 단일화라는 이름을 쓰면 떨어져 나가버린.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기가 대단히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2강에서 탈락했는데 탈당까지 해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그때도
내가 옆에 있어서 말렸을 거예요. 예. 나 백의종군하면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서 대연합이다. 사람 이름은 내가 구체적으로 지칭하지 않게요. 이렇게 해서 이거 도저히 민주당 세력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되는 걸 용납할 수 없다 하는 부동층의 표심을 공략하는 방법은 이쪽이 대연합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면 엄청난 차이로 이재명을 꺾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고등법원 선고까지 자세한 내용 알아봤고요. 또 보수 대연합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도 또 추가적으로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뭐 좀 하시고 싶은 말씀, 못한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국민이다. 결국은 국민이다. 사법정의 세우는 것도 그렇고 올곧은 대통령을 뽑아내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국민이다. 국민이 헌법상 제1기관이다.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금의 국회의원, 대통령, 지금 대통령 후보 이 사람들도 다 국민이 뽑은 거예요. 국민이 뽑았는데 정치를 이 꼴이 되고 말았다. 그러면 크게 보면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의 우리 책임이다. 그런데 국민이 어느 순간에 일시에 모일 수가 없어.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해갖고 막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막 가는 소리를 퍼부어대고 그 국민의힘당도 대응을 그렇게 신속히 할 수 있지만 국민이라는 헌법기관은 한꺼번에 모일 수가 없다. 그 모이는데 시간도 걸리고 또 그 정보 전달하다가 이걸 서로 의견을 합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6월 3일까지 시간이 충분하니까 잘 추이를 보셔가지고 그날 국민이 책임지는 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또 해외 동포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지도자를 6월 3일 선택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에 서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관세 뭐 하나 시원하게 해결한 문제는 없습니다. 7공화국 개헌을 할 수 있을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대통령을 선택하겠습니까? 매일신문 배종찬의 정치폭격 여러분들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특별한 손님과 함께했습니다. 정치 레전드 박찬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